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2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2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정원 권진이 와서 아뢰기를 외적이 날뛰어온 지 7년 동안의 병화가 잇따라 난이 평정되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황제의 언덕이 널리 미침을 힘입어 우리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외롭게 살아남은 백성들은 모두 유신의 교화를 기대하고 있으니 오늘날 중흥의 급습문은 오직 인심을 수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병화를 겪은 이후 백성들은 일정한 산업이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군량을 운반하고 병사를 조발하는 등 온갖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게다가 중국군이 잇따라 갖가지로 침해하니 복역하는 누구와 공급하는 번거로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여름날의 후덥지근한 날씨와 겨울날의 혹독한 추위에도 오히려 원망을 한다고 하는데 더구나 큰 난리가 일어난 이후 온갖 좋지 않은 일이 모두가 백성들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데이겠습니까? 감히 말은 못해도 노여움을 품는 것은 인정상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옛날 지왕들은 전세의 반을 감해주기도 하고 애통해 하는 조서를 내려 부상자를 보듯 측은히 여기는 뜻이 언웨이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심을 격동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동에서 조서를 선포하자 노약자들이 가서 들었고 공천에서 자신들을 죄책하자 사나운 군졸들이 눈물을 흘렸으니 민심이 강화하는 기미는 그림자와 메아리보다도 더 빠른 것입니다. 지금도 근데 호남, 영남의 백성들은 다른 도로 떠돌아다녀 일정한 생활 터전이 없고 시골에 남아있는 자들은 병들었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다른 도의 백성들은 모두 중국군의 지대에 시달려 그들의 삶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안집시키고 무마해주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특별히 애통해 하시는 교우지를 내려 중외에 효유하시어 죽은 자를 조문하고 산 사람을 위로하며 잡역을 견감하여 편안히 모여 살게 해줌으로써 인심을 위안시키소서. 변란이 발생한 이후 군율이 엄중하지 못하여 패군한 장수가 아직도 목숨을 보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급제 백사림은 지난해 기매부사로서 황석 산성의 장수가 되어 안음 현감 곽준과 함께 성을 분담하여 지켰는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여 사림이 맡아 지키던 곳에서부터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곽준의 일가와 성 안의 백성들이 모두 도륙당하였는데 사림의 노모와 어린 자식 및 그가 거느린 김의 사람들은 모두 적의 칼날을 모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쪽 지방의 사론이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고 심지어 그의 살점을 씹어 먹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힘이 부족하여 패배한 경우와는 같지 않은 것인데 납포하였다가 끝내는 백이 종군시키는 율로 처리하였으니 실형이 심합니다. 율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단양 군수 고상하는 채차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백사림은 이미 죄를 정하였다. 더구나 대사령을 내린 뒤에 어떻게 또 다시 죄를 더 할 수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2일 개헌 네 번째 기사.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당초에 도감이 도우 제주를 대신이 겸임하게 한 것은 의도한 바가 있어서인데 전 영의정 유성룡이 파직한 이후 아직 차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시행하고 감독할 때 사체가 중하지 못합니다. 전례에 따라 대신에 겸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좌상이 겸임하도록 정교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세자 책봉 주청사를 회의조로 하여금 속기 자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은 우선 정문부터 하고 사설에 보아가며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평안병사 이경준의 치계에 동낭중의 답응관이 은강을 가지고 본부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노을 가적이 장전보, 관전보 등지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낭중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이 은강을 의주성 안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역관을 낭중에게 보내 물어보게 하였더니 낭중이 말하기를 노을 가적이 움직인다는 소식은 아직 없고 요양지방으로 침략해 올 것이라는 말은 과연 들리고 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중국인들에게 들으니 요즘 노을 가적의 소식이 있다고 하였다. 그가 만약 이 지방을 진입해 온다면 우리들은 의주의 성에 들어가 예봉을 피할까 한다 하였습니다. 도도는 소문이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우리로서는 대응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전보는 창성에서 70리 떨어져 있고 장전보는 30리 떨어져 있는데 혹시라도 오랑캐들이 그곳으로 쳐들어오는 환란이 있게 된다면 순망치한의 근심이 경각에 달려있게 되니 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병사 이경준의 치계에 구룡포 건너편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강의 얼음 위를 가로질러 막기에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장관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달자가 쳐들어오면 그대 나라에서는 막을 힘이 없겠기에 이것으로서 방어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장인 중국 병사에게 물어보니 금년 10월에 서달자가 동주 등지에 침범하였는데 유격 동야가 추격하여 물리쳤다. 요즘 노추가 서달자에게 20만 명을 천병하여 노추는 관전 등지로 서달자는 요양지방으로 일시에 침범해 온다는 소식 등이 있다 하였습니다. 책응 등의 일을 조정해서 각별히 지휘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장군이 전교하였다. 고작 이 정도밖에 짓지 못하는 글을 가지고 어찌하여 그렇게 꿈을 거렸단 말인가? 그리고 황조의 정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저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서울에 큰 종 3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반드시 연호가 새겨져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적간하면 알 수 있다는 내용을 이 문장에 써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승무는 제조에게 물어보라.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1월 14일 어리축 첫 번째 기사. 지평 구의강이 와서 아뢰기를 집이 송응순, 장령, 유인길이 함께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조와 은견이란 말은 애초에 유성룡을 탄핵하는 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문하시자 그들의 성명만을 대강 진달했을 뿐 미처 서기하지 못한 것은 실로 우연한 것이었는데 어찌 허물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로 언간을 가벼이 채직시켜 소요의 단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출사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어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1월 14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정은 권진이 와서 아뢰기를 정은 문홍도가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이 호민 윤국경이 유성룡과 친밀한 정상은 사람들이 모두가 아는 바인데 하문하시 회개할 때 서기하지 못한 것은 아마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니 어찌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어서이겠습니까?
이런 일로 원관을 가벼이 퇴직시킬 수는 없으니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패군한 장수는 법에 용서할 수 없는 바이고 성을 팔아버린 역적은 사람마다 주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형벌과 법전은 치세에도 엄중하였는데 더구나 나라를 다시 일으켜 백성들과 새로 시작하는 때이겠습니까? 백사림이 곽준과 한성을 함께 지키기로 하였다면 의당 끝까지 협력하여 생사를 같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던 곳으로부터 성이 함락되어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도륙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림의 노모와 어린 자식 및 그의 부하인 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부상당한 자가 없었으니 그 사이의 정상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힘이 모자라 패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성을 팔아 적에게 아첨하여 구차스런 삶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무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실형이 큽니다. 속히 군율에 따라 처단할 것을 명하시어 물정을 쾌하게 하소서. 죄인 황혁은 본시 광망하고 패려한 인물로서 연주를 타고 조정의 반열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이미 깨끗한 조정의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임진년 별난에 그의 아비 황정욱과 함께 외노에게 붙잡혀 원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차하게 살려고 했을 뿐더러 관백을 전하라 칭하고 우리 임금에게는 신이란 말을 썼습니다. 신하로서 이러한 죄악을 지었는데 가벼운 율에 따라 잠시 유배시키기만 하였으니 사구의 실형이 심한 것입니다. 여론이 울분하는 이 즈음에 자원부처토록 하라는 어명을 갑자기 내려 극히 흉악한 자로 하여금 시골에서 편안히 지내게 하였으니 군신의 우리가 민멸되어 난신적자가 잇따라 일어날까 염려스럽습니다.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출사하도록 하는 것은 아랜대로 하라. 백사림의 이 일을 지금 추론해야 할 것인가? 황혁은 이미 대사령을 내렸는데 부처시킨다고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 707권 선조 31년 12월 14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군문 접반사 김명훈이 아뢰기를 노추의 소식에 대하여 증군이 말하기를 지난밤 이 염해의 보고에 서로의 다르자가 노을 가적과 동맹을 맺고 합세하여 개원, 심양, 요동, 암로, 이서 일대를 침략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문이 이미 이방춘, 우백영을 뽑아 보내어 방수하게 하였다. 그러니 그대 나라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707권 선조 31년 11월 14일 을축 네 번째 기사. 군문 도감이 아뢰기를 방금 군문이 역관 이해룡을 불러 말하기를 진 도둑의 계첩에 전일 생포한 외정을 주문해보니 바로 풍신 정성의 부하였다. 그에게 묻기를 정성이 불에 타 죽었는가 물에 빠져 죽었는가 하였더니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다른 외출을 주문할 때 외장 한 명을 또 잡았는데 여러 외인들이 모두 합장하고 존경을 표하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여 묻기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저 외에게 존경을 표하는가 하였더니 여러 외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분신 정성이다 하였다. 당초에 정성이 다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죽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였는데 이제야 생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용모가 비범하다고 하니 그가 정성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듯하다. 대장을 포획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일이니 배신에게 말하여 아래도록 가라 하였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풍신 정성은 적장 가운데 흉특하면서 용맹과 지혜가 있는 자이다. 노량 전투에서 그가 다 죽었다느니 물에 빠져 죽었다느니 하는 말은 이미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인들이 존경을 표하고 용모가 비범하다는 것으로 정성이라고 여겨 대장을 생포하였다고 과장하면서 중국 조정에까지 주문하고 또 번당을 기만하였다. 그가 공을 탐내어 수치심이 없는 것이 이토록 극심하였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4일 얼측 5번째 기사 급사증 서관란이 주본을 올리기를 마귀는 군사를 통솔하는 데 절제가 없어 사하조리 기한에 시달리고 있으며 등자룡은 한가하게 머물러 있기만 하고 진격하지 않았으며 부양교는 장수를 모욕한 무상한 자이고 모국기는 왜인가 상통하여 의심스럽다 했는데 이에 대해 이 잠핵은 근거할 만하다. 그러나 전애들은 말이므로 처치하는 데 있어 반드시 분명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공론에 따라 상세히 의논하여 함부로 놓아주는 뒷말이 있도록 하지 말라는 성질을 받들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1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치사신 영중추 부사 심스경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은 처음으로 외적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어 원손이 탄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큰 경사로 조야의 시민이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시골에 머물고 있는 이 늙은 몸도 부적을 바꿔서라도 상경하여 대궐에 배알하고 싶었으나 다리가 모두 마비되어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으므로 부질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따름입니다. 바라옵건대 성명께서는 더욱더 덕을 닦으시고 훗날을 대비하라는 경계를 잊지 마소서. 민폐를 제거하고 신하들을 화합시키는 데 힘을 쓰셔서 하늘의 뜻에 보답하고 인심에 순응하신다면 종묘사직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정은 권진이 대사관 정곽적 사관 송일 정은 문홍도이었다. 와서 아래기를 신들이 백사림을 주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정상에 대해 여러 날 논열하였지만 성상께서 아직도 BW노를 아끼시니 그들은 그저 의혹스럽기만 합니다. 사림이 황석성의 장수가 되어 곽중 등과 함께 성을 지키게 되었다면 의당 끝까지 협력하여 생사를 같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던 곳에서부터 성이 함락되어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어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그의 노모와 어린 자식 및 그의 부하인 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부상자가 없었으니 그 사이 정상은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비록 성을 팔아 적에게 아첨하여 구자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형장에서 벗어나 아직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기에 남쪽 지방의 사론이 통분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의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이런데도 주벌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형정이 없어 하루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인데 어찌 세월이 벌써 오래되었다 하여 놓아두고 논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속기 군율에 의거하여 처단할 것을 명하시어 물정을 쾌하게 하소서. 천하 사람들이 악을 미워하는 것은 똑같으니 참으로 혈기를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인들 그의 살점을 씹어먹고 가죽을 깔고 노려하지 않겠습니까? 죄악이 있는데도 주토하지 않는다면 대의가 사라지고 난적이 따라 일어나서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 황혁은 광망하고 패려한 인물로서 연주를 타고 조정의 반열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이미 깨끗한 조정의 지옥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임진년 별난에 그의 아비 정욱과 함께 외노에게 붙잡혀 원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차하게 살려고 했을 뿐더러 풍신수길에게는 전하라 칭하고 우리 임금에게는 시인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의 죄악은 더할 나위 없는 것으로 머리털을 뽑아가며 수재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가벼운 법전에 따라 잠시 유배시키기만 하여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게 하였으니 사고의 실형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러한 죄인을 비유하여 시골에서 편히 지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과 사람이 다 함께 분노하고 공론이 더욱 격동하는데 어제 선교를 봤더니
이미 대사령을 내렸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므로 신들은 그저 의욕스럽기만 합니다. 국가에 관계되는 죄는 모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정에 실려 있는데 임금을 배반하고 오랜 객에 항복한 영적이 어찌 사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의는 극히 엄한 것이고 왕법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마제독 접반사 이광정이 계문하였다. 제독이 통사를 불러 말하기를 근데 내가 군사 1,000명을 잃고 양국 1만석을 빼앗겼다는 것으로 과도가 주본을 올려 탄핵하였다고 하니 나의 이 일은 하늘이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과도가 이곳에 와서 확인해보고 곧 후회하였다. 이는 대체로 그가 왕경에 있을 때 여 통판의 말만 듣고 경솔히 주본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나간 군수 정홍록이 상소하기를 신의 아비 정연이 진중에서 죽자 신이 독자로서 기복되어 군읍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들이 물러갔고 변방이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으니 신 같은 인물은 오늘날에 있어나마나한 존재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언덕을 내리시어 신으로 하여금 추모의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하니 조정에서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송언신이 치게 하였다. 본주 별산이 은밀히 고하기를 올호가 세후에는 반드시 회령을 침범하려 하는데 회령의 번호들이 그에게 투속할 것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6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정은 권진이 와서 아뢰기를 백사림은 주벌하지 않았으는 안되며 황혁은 방면하여 돌려보내지 마소서. 이조정랑 신설은 지난번 독찰 어사로서 호남 지방을 오갈 때 비열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진발이 수여가 너무 많아 일에 폐해를 끼치자 보는 이들이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명을 받드는 데 있어 무상하게 한 주가 크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백사림의 일은 이미 논란하여 속죄까지 하였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의논을 내어 성을 팔아 넘겼다고 하며 다시 추국하려고 하니 정치의 채무를 손상을 가져올 뿐더러 시비가 전도될까 염려된다. 남쪽 사람들은 본래 이렇쿵저렇군 의논을 잘하니 윤호하지 않는다. 황혁은 여러 차례 대사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도도 오래되면 변하는 법인데 어찌 이제 와서 안치시킬 수 있겠는가? 다른 일은 아랜대로 하라. 신설의 비열한 일이란 무슨 일인가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6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국사의 성패와 생민의 휴척은 모두 수령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더구나 오늘날 같은 상황에 있어서이겠는가? 마음을 다해 가려 자임하여 오직 선한 사람을 써야 한다는 뜻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런데 전혀 가려 자임하지 않음으로써 누차 탄핵과 논박을 받는데도 오히려 경계하거나 신중히 하지 않는다. 장성은 노추의 소굴과 거리가 매우 가까우므로 위에서 특별히 진념하여 전 부사를 채직시키고 각별히 가려 자임하게까지 하였는데 새로 자임된 사람이 도리어 논박을 받았다. 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예 생각하지 않고 도외시하는 작태야말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조의 당상 낭청을 치고 하라.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6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흉적이 도망쳤고 원손이 탄생하여
언덕이 팔방에 밀쳤으니 과거를 설치하여 선두를 뽑는 적당한 기회입니다. 대신들은 모두 시취를 대대적으로 거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시의 전례에 따라 초시는 그만두고 곧바로 시취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초시는 지방에서 시행하고 전시에서 광범하게 시취해야 한다며, 어떤 사람은 서울에 모이게 하여 초시 전시를 보여야 한다 하므로 본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취품하니 위에서 결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래. 과거는 함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 어디 별시의 제도가 있던가 천천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6일 정묘 7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중종께서 오랫동안 외방에 주차하시어 아랫사람들의 심정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적의 걱정도 이미 사라졌으니 즉시 경성으로 환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개가 매우 차고 옥체도 조금 편치 못한 징후가 계시니 잠시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시행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매우 중대한 일이니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천천히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이화 이숙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황제의 군사가 동으로 오자 오랑캐가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위망의 징후는 풍진의 날리 때보다도 10배나 되니 끝내 망하게 하고야 말려는 듯합니다. 신이 이모저모 생각한 그때 몇 가지 선우책을 들어 말해볼까 합니다. 첫째, 연기를 밝힐 것. 둘째, 군율을 진작시킬 것. 셋째, 백성들의 고통을 구제할 것입니다. 임진년 이후로 사대부들이 부모의 상을 입지 않습니다. 강씨는 상주로서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기생을 끼고 다녔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속히 불효한 무리들을 효수하신다면 윤기가 부지될 것입니다. 임진년 별난 때 팔도의 수령들이 바람에 휩쓸리다 성을 버리고 도망쳐 숨어버렸는데 특히 김수는 적을 인도하여 서울로 올라와 군사를 거느리고 호구에 있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패군한 무리들을 먼저 잠수하신다면 군율이 진작될 것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정숙하는 감사가 되어 날마다 기생을 끼고 술만 마시며 뇌물을 받고 도색질하는 것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계청 유종진은 황천에서 원한을 품고 있으므로 사론의 울분이 갈수록 격렬해집니다. 그러니 감사와 수령을 신중히 가려보내는 한편 억울하게 죽은 무리들을 사면시켜준다면 이는 참으로 난을 다스려 올바른 대로 돌아갈 수 있는 대체가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소를 올리자 개의 짤을 찍지 않고 내렸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군문도감이 아래였다. 군문이 진 제독의 품첩으로 인하여 풍신 정성을 생포하였다는 일을 계달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문욱을 만나 수전의 상황을 물으니 문욱이 말하기를 이른바 정성이라는 자는 부산을 지키고 있었기에 와서 참전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천의 외장 시만도가 탄 배는 분명히 불에 타서 부서졌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라 주인 황혁은 대대로 국록을 먹은 사람으로서 군부의 보살펴 주신 은혜를 잊고 한번 적 앞에 나가자 바로 금수가 되었습니다. 하찮은 제 목숨이 아까운 줄만 알고 천륜의 정해진 도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수인 적에게 신이라 하고 문세에 전하라고 썼을 뿐더러 국토를 떼어주자는 말로 군부를 위협하고 강화를 요청하여 적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무도한 죄의 악은 이 세상에 용납될 수 없는데 외람되게도 그의 목숨을 살려주어 오늘날까지 살아있게 하였으니 실형에 대한 분노가 갈수록 더욱더 격렬해집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로 하여금 시골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법이 민멸되고 인륜이 상실되어
난신 적자가 이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원부처 토록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서서 하니 답하기를 황혁을 부처하게 한 것은 완전히 석방토록 한 것이 아니다. 기사의 내용은 너무나도 지나치다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7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정은 문홍도가 백사림 황혁의 일을 와서 아래고 또 아래기를 이른바 비열한 일이란 신설의 노비들이 남쪽 지방에 많이 있는데 그들의 신공을 자신이 직접 독촉하여 징수하였고 진발이도 정해진 수량보다 많았으며 비복들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황혁을 부처하게 한 것은 완전히 석방한 것이 아니다. 기사의 내용은 너무 지나치다. 백사림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신설이 자기 노비의 신공을 지혜 스스로 징수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논하였으니 아른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지평 이 경전이 황혁의 일을 와서 아래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정은 권진이 황혁의 일을 와서 아래니 양사가 답하였다. 종신토록 안치시킬 수야 있겠는가 부처시키는 일도 불가한 일이 아니니 이처럼 논할 것 없다.